대화가 어색해질 때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못하나?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처음 10초에 어떤 말부터 꺼냈느냐? 그 차이입니다. 같은 인사, 같은 미소, 같은 질문인데도 어떤 사람과는 금세 편안해지고 어떤 사람과는 이상하게 공기가 굳어버리는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긴장되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마음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말재주가 아닙니다. 유머 감각도 아닙니다. 말투의 품격은 화려한 단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첫 문장에 담긴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할 때 자기도 모르게 습관을 꺼냅니다. 판단부터 하거나, 비교부터 하거나, 조언부터 하거나, 해결책부터 던져버립니다. 말하는 사람은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른 신호를 받습니다. 나를 평가하는구나.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대화가 갑자기 짧아집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대답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음부터 당신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대화의 분위기를 바꾸는 말은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한마디입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안심시키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 한마디의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한 번 듣고도 따라할 수 있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 말이 대화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는지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시간을 이어주세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분위기를 굳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단정 짓는 말투입니다. 손녀가 요즘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 해요 라고 하면 할머니가 곧바로 말합니다. 그건 불안정해. 회사 들어가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녀의 마음속에서는 한 문장이 찍힙니다. 내 선택은 틀렸구나. 할머니는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녀는 걱정이 아니라 판결로 듣습니다. 너는 아직 몰라. 내가 더 알아. 너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어. 그래서 손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대화를 끝냅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할머니 앞에서 조용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후회해.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고생해.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마음을 닫습니다. 대답은 점점 짧아지고 안부만 남깁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해요. 할머니는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구나.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판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녀가 말을 이어갑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조금씩 재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이 말이 주는 신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너는 이미 충분히 생각하고 선택했을 것이다. 대화가 편한 사람들은 첫 문장에서 안심을 줍니다. 그 선택을 하기까지 마음이 복잡했겠다. 이 한마디가 나오면 사람은 숨을 쉽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스스로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말 중에 가장 흔한 말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말투입니다. 명절 식탁에서 손주가 밥을 먹다 말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밥 먹을 때도 핸드폰만 만지네. 우리 때는 말이야. 밥상 앞에서 말도 못했어.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손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밥만 빨리 먹습니다. 할아버지는 섭섭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이 없지? 하지만 손주 입장에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너는 예의가 없구나. 너는 우리 때만 못하구나. 비교는 경험담처럼 보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서열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낮아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는
나 때는. 요즘 애들은. 이 말이 자주 나오면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손주는 다음에 오더라도 짧게 앉아있다가 들어갑니다. 결국은 만나도 안부만 묻고 끝납니다. 이번에는 같은 장면을 다른 방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주가 사진을 찍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진은 뭘 찍는 거야? 할아버지도 하나만 보여주겠니? 이 말은 평가가 아니라 관심입니다. 손주는 웃으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거요. 친구들이랑 공유해요. 지난번에 할아버지랑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그 순간 식탁에 대화가 흐릅니다. 벽이 낮아지고 세대가 이어집니다. 대화가 편한 사람들은 자기 시대를 꺼내기 전에 상대의 시간을 묻습니다. 요즘은 어떠니? 이 질문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말하게 합니다. 사람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비교가 아니라 이해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쁜 이야기조차 멈추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말투입니다. 지인이 기쁜 얼굴로 말합니다. 저 이번에 작은 상을 하나 받았어요.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는 다 받는 거 아니야? 요즘 그게 뭐 대수야? 말한 사람은 가볍게 넘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마음이 꺼집니다. 내 감정이 우습게 보이는구나. 내 노력은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은 다음부터 좋은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칭찬받은 일도 숨깁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평가당하는 순간 그 자리는 더 이상 따뜻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가하는 말투는 이런 말로 자주 나옵니다. 별거 아니잖아. 뭐 그런 걸 가지고 더 잘해야지. 이 말들이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조용해집니다. 자기 얘기를 꺼내면 작아질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지인이 말합니다. 저 이번에 작은 상을 하나 받았어요. 라고 하면 준비하느라 힘들었겠다. 고생했네. 말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러면 지인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사실 이거 준비하느라 밤을 많이 새웠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는데 버텼어요. 근데 오늘 상 받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정이 인정받으면 사람은 더 말합니다. 그 말 속에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대화가 편한 사람들은 사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존중합니다. 그 마음이 이해돼. 이 말이 사람을 다시 말하게 만듭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감정이 존중받는 곳이 사람의 자리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말은 맞을 수 있지만 관계는 멀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려는 말투입니다. 지인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래.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말한 사람은 도움을 주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조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른 신호를 받습니다. 나는 너보다 위에 있다. 너는 아직 모른다. 그래서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을 닫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어도, 그 말이 맞아도 관계는 차가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내 마음을 보는 말이 아니라 나를 고치려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려는 말투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이 반복되면 상대는 더 이상 고민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또 가르침이 쏟아질 걸 알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도 대화가 줄어듭니다. 친구끼리도 속 얘기가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지인이 말합니다.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을까? 사람 때문이야? 일 때문이야? 조언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질문은 상대를 어른으로 대우합니다. 내가 알려줄 게가 아니라 너의 생각을 듣고 싶어. 너의 마음을 먼저 알고 싶어. 그 순간 지인이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 일이 많아서라기보다 사람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대화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대화가 편한 사람들은 답을 주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상대가 스스로 정리하게 둡니다. 질문은 사람을 크게 만듭니다. 가르침은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말투는 답을 많이 아는 말투가 아니라
잘 묻는 말투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위로라고 했는데 더 아픈 말이 있습니다. 충고 섞인 위로입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조심했어야지. 말하는 사람은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순간 더 외로워집니다. 나는 또 평가받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어요 하고 끊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고민을 혼자 삼킵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으러 갔는데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충고 섞인 위로는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공감이 먼저가 아니라 해결책이 먼저입니다.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판단이 먼저입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지인에게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 꺼내기까지도 쉽지 않았을 텐데 해결책은 없습니다. 조언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숨을 돌립니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서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준다고 느낄 때 비로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대화가 편한 사람들은 이 순서를 지킵니다. 먼저 공감하고 그 다음 질문합니다.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말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대화를 망치는 습관 중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말을 끊는 습관입니다. 끼어드는 말투입니다. 경로당에서 한 분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이야. 옆 사람이 끊습니다. 나도 어제 병원 갔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다시 말하려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또 끊습니다. 의사들은 요즘 대충 봐. 그치? 나 때는 말이야. 첫 번째 사람은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말을 줄입니다. 어차피 내 말은 끝까지 못하니까. 말을 끊는 습관은 의도가 나빠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흥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빨리 공감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무시로 느낍니다. 내 이야기를 빼앗겼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대화가 편한 사람들은 끼어들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합니다. 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이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끝까지 듣습니다. 잠깐의 침묵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상대가 말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 앞에서는 사람이 오래 말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대화가 어색해지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받아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밀어내는 말투입니다. 겉으로는 중립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혼자 서 있게 만드는 말입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요즘 제가 좀 지쳐요 라고 하면 그래도 다들 그렇게 살아. 참아야지. 시간이 해결해. 말하는 사람은 가볍게 위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내 마음이 가벼운 취급을 받았구나. 내 고통이 평범한 것으로 정리됐구나. 지금 내 앞에 사람을 보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평균으로 덮어버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지쳐요 라고 말할 때 그럴만했겠다. 몸이 먼저 반응했을 것 같아.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야? 이 말은 상대를 평균으로 덮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지인은 말합니다. 사실은 잠이 잘 안 와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대화의 품격은 여기서 갈립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평균으로 덮어버리면 대화는 멈춥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면 대화는 이어집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사람을 가까이 끌어당기는 말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봐주는 말투입니다. 칭찬이든 감사든 인정이든 구체적으로 말하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잘했네. 이 말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편한 사람들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웃으면서 응대해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내가 그 말을 해줘서 내가 덜 긴장했어. 내가 오늘 먼저 연락해준 게 큰 힘이 됐어. 이 말은 상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내 노력을 알아챘다.
나는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긴다. 그래서 상대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관계에 남습니다. 사람은 큰 선물보다 작은 인정의 말을 오래 기억합니다. 대화가 편한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번 더 단단히 묻겠습니다. 대화가 어색해질 때 우리는 보통 말을 더 잘하려고 합니다. 더 똑똑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더 맞는 말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더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 설득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편해지는 방향은 다릅니다. 상대를 안심시키는 방향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방향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방향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화가 어색해질 때 말을 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이 한마디를 꺼내세요. 그렇게 느낄만 하네. 이 말은 아주 평범합니다. 하지만 힘이 큽니다. 그 말 한마디로 표정이 풀립니다. 경계가 낮아집니다. 대답이 길어지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변화입니다.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인생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단정하는 말이 줄어들면 가족이 다시 말합니다. 비교하는 말이 줄어들면 손주가 다시 웃습니다. 평가하는 말이 줄어들면 친구가 다시 찾아옵니다. 가르치려는 말이 줄어들면 자녀가 다시 속 얘기를 합니다. 충고부터 하는 습관이 줄어들면 위로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으면 신뢰가 돌아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봐주면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누군가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귀해집니다. 누군가는 나이가 들수록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상대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보세요. 오늘은 단정 대신 인정으로 시작해보세요. 오늘은 우리 때는 대신 요즘은 어때로 바꿔보세요.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지 대신 그만큼 기뻤겠다로 바꿔보세요. 오늘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대신 어떤 점이 제일 힘들어로 바꿔보세요. 오늘은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대신 많이 힘들었겠다로 바꿔보세요. 오늘은 끼어들고 싶어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은 수고했어 대신 무엇이 고마웠는지 한 번만 더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도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느낍니다. 말씀이 참 편해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왜인지 대화가 이어져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뜨끔했던 말투가 무엇이었나요? 이건 나도 바꿔야겠다 싶은 장면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